안녕하세요. 천안 알콜 아저씨. 안녕하세요. 천안 아저씨예요. 오늘은 그 교통사고 쌍방과실에 내가 MRI를 찍으라고 했는데 내가 꼭 필요한 것 같진 않았지만 뭐 찍어준다니까 찍으라고 해서 찍었더니 그 다음에 가는 병원들마다 전부 다 나를 조금 홀대하는 것 같더라. 나를 볼 때 뭔가 치료를 약간 불성실하게 해주는 것 같더라. 그런 뭔가 알 수 없는 느낌적인 느낌, 그런 게 있더라. 왠지 나를 꺼려하는 것 같아. 그 이유를 얘기해 볼게요. 얼마 전에 저희 환자분한테 이런 질문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분은 다음에 사고 났을 때 MRI를 찍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느낀 게 맞는 건지 그런 질문을 하셔가지고 그에 대한 대답을 해볼게요. 답은 뭐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2023년도부터 생긴 그런 현상인데 그냥 그럴 수 있어요. 병원의 운영이라는 것들은 일단은 적자가 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흑자가 나야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계산을 좀 해볼게요. 지금 6대 4야. 6대 4 쌍방과실 사고에서 내가 피해자로 40%의 과실이 나한테도 있긴 있대. 그래서 뭐 아프다고 하니까 어디 가가지고 입원하는 게 좋다고 하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좋다고 하니까 입원을 하게 되면 뭐 아픈 것도 빨리 나을 테고, 그리고 적어도 푹 쉴 수도 있고 나중에 또 합의금도 좀 많이 준다는 그런 얘기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입원을 했어. 입원을 해가지고서 5일 푹 쉬는데 그 중간에 꼭 필요한 거 아닌 것 같긴 한데 굳이 나를 MRI를 찍어준다고 해가지고서 뭐 그렇게 하시라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공짜로 해준다는데 뭐. 보통 그렇게 한 다음에 5일 후에 퇴원했는데 아픈 게 다 나은 거라면 상관은 없겠지만 아픈 게 아직 안 나았으면 치료를 더 받아야겠죠. 그럼 제 입장에서 볼게요. 입원해 있던 곳에서 한 5일 정도를 입원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 안쪽에서 MRI를 찍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 상태로 오셨어. 그러면 몇 가지 좀 문제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쌍방과실 때는 서로 상대방의 보험사가 서로 치료를 해줘요. 120만 원까지. 이게 최근에 바뀐 법이에요. 그래서 일단 120만 원까지는 서로 반대로 치료를 해줘요. 내 치료는 뭐 9대1이든 1대9든 상대방이 해주는 거고, 상대방의 치료는 우리 보험사가 해주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정해져 있는 거니까 일단 쌍방과실 되는 순간에 보험료 할증은 뭐 올라가겠죠. 그래서 보통 경미한 사고라고 생각될 때에는 그냥 그 치료를 120만 원 안쪽에서 끝내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보통 그렇게 하는데, 별로 그렇게 크게 다친 것 같지 않았을 때는 약간 치료를 한 다음에 어지간히 나았다 싶으면 그만둘 거 아니에요. 그쯤에서 대충 그냥 합의를 할 수도 있는 거겠고, 어차피 뭐 합의금은 얼마 안 나오겠지만. 근데 많이 아파하신다 그러면은 치료가 길어지겠죠. 그러면 120만 원으로 해결이 안 될 거예요. 괜히 가성비 좋은 치료만 골라가지고 깔짝깔짝 하는 것보다는 치료를 좀 집중적으로 하는 게 나을 테니까 그때는 약간 돈 신경을 조금 덜 쓰고 하는 게 낫죠. 근데 이 계산이 조금 필요해요. 120만 원을 넘겼을 때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 상대방과 내 보험사가 서로 분배를 하거든. 그럼 내가 무슨 보험을 들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들었는 보험은 자손이라는 보험 중에 제일 저렴한 거, 가장 일반적인 자손, 그리고 자상,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자상은 뭐 필요가 없어요. 자상은 뭐 거의 무한대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가입을 한 거잖아요. 보험 들 때 2만 원 더 낼 테니까 자상으로 해달라고 해가지고서 그래서 가입한 걸 테니까 거기는 뭐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은 자손, 그 중에서 저렴한 버전, 그 중에서 조금 평균적인 버전. 저번에 저희 한의원 환자분이 왔을 때 계산한 건데 요거 570, 420. 그러니까 이 환자분의 보험이 뭔지를 모르는데 만약에 이 환자분이 가장 저렴한 버전의 자손담보를 가입을 했다면은 그러면 이분이 받을 수 있는 치료비의 한계는 420만 원이에요. 이거를 초과해서는 안 돼요. 만약에 420을 초과하게 되면은 그 초과한 분량에 대해서는 본인이 돈을 내야 돼요, 나중에. 그러니까 6대4 과실에다가 보험을 저렴한 걸로 들었을 때는 내가 마음 놓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게 보통 한 420, 그 정도일 것 같다. 그거를 넘어가면은 내 돈을 내야 돼. 아니야, 치료는 다 해주는데 치료 다 끝난 다음에 내 통장에서 돈 빼가요. 그렇게 되면은 그 환자분은 병원 와가지고서 그 바닥에 들어 누워요. 돈 뱉어내라고. 내가 뭐 사고 나가지고서 뭐 치료 받으라고 해서 치료 받았더니 내가 뭐 오버해가지고서 내 돈 빼갔더라. 돈 내놔라. 이런 분들 진짜로 있어요.
응급실에서 대자로 누워가지고서 뭐 원무과장 나오라고 뭐 소리 빽빽 지르고 이런 분들 실제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내 병원 안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져 가지고서 경찰 부르는 것들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치료비를 420만원 안쪽으로 하기 위해서 그냥 적당히 조절을 해요. 근데 만약에 이 환자분이 어떤 한방병원에서 5일 동안 입원했었고 거기에서 한약도 처방받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MRI도 찍었다 그랬을 때를 좀 계산해 볼 필요가 있죠. 420만원까지 도달하는 데에는 얼마 정도의 비용이 남아 있는가? 저는 이제 입원실을 운영하는 한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나오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한 1년 전까지 입원실을 운영하는 한방병원에서 페이닥터로 일했던 후배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대충 평균적으로 한 5일 입원하면은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서 한 140원짜리 이 정도 나온대요. 그리고 MRI 찍었다고 했죠. MRI는 한 7, 8년 전쯤에 이비인후과 원장님이 알려주신 게 한 200 정도 나온다고 했었고, 그리고 작년에 신경외과 전문의가 알려주신 비용이 한 200 정도, 거의 200 가까이 된다고 한 걸로 봤을 때는 200만원이 조금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5일 동안 입원한 다음에 MRI를 찍었으면은 340만원 정도를 썼겠죠. 이미 치료비 중에 340만원 정도를 썼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420만원을 한계치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제 남은 돈이 한 80만원. 만약에 중간에 다른 병원 다녀오고 있던 게 있을 때는 그것들까지 전부 다 계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가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한 7, 80만원도 안 남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 같은 놈들, 그러니까 뭔가 뭐 하나 진득하게 침 하나만 외길로 이렇게 평생 동안 파왔던 그런 원장님이 아니라 이것저것 잡술들, 뭐 추나라든지 약침이라든지 뭐 부항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하는 그런 한의사가 작정하고서 치료비가 많이 나오게 할 때에는 거의 대학병원급 비용이 나오게 할 수 있어요. 통원치료 가지고서도. 그러니까 제가 돈을 아끼지 않고서 치료를 할 때에는 80만원 금방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거쳐서 오신 분들을 치료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치료비의 가성비를 어쩔 수 없이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제일 저렴한 것들로만. 그나마 그렇게 해줘야지 어느 정도 치료를 받고서 끝내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은 치료를 받는 것보다 그냥 빨리빨리 그냥 합의해가지고 포기한 다음에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는 게 훨씬 낫거든. 근데 나름대로는 그렇게 신경을 썼지만 만약에 내가 420만원을 넘겼다 그러면은 어딘가는 가서 들어놓아요. MRI 찍은 병원에 가가지고 들어눕든지 아니면은 입원시켰던 한방병원 가서 들어눕든지 통원치료는 여기서 들어눕든지 어딘가는 들어누워가지고서 이제 원무과장 나오라고 소리 빽빽 지르고, 아니 들어눕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뭔가 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할 거예요. 환자를 보면서 이렇게 좀 피곤한 상황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이런 경우에는 치료는 최대한 저렴하게 그냥 물리치료만 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거쳐서 오신 분들, 그러니까 한 5일 입원하고 MRI 찍고 뭐 내가 6대4 과실 비율이 있고 이랬는데 딱 와가지고서 치료를 하려고 했더니 뭘 좀 잘 안 해줘. 누구는 뭐 가서 추나도 하고 한약도 짓고 뭐 다 했다는데 자꾸 안 해주려고 해. 이유가 이런 거예요. 이미 돈을 다 썼을 수도 있고, 여기서 내가 만약에 정말 열심히 치료를 해주게 되면은 그 열심이라는 것들은 전부 다 돈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 돈을 전부 다 뱉어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가성비를 생각해 가지고서 좀 자꾸 좀 저렴한 방향으로 그렇게 해드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들을 환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잘 모르시기 때문에 마치 나를 좀 홀대하거나 치료를 좀 적당히 해주거나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고,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그렇게 크게 뭐 손해가 나는 건 아니죠. 뭐 한 5일 동안 입원했잖아요. 이렇게 입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MRI를 찍어줬으면, 요즘은 MRI에 대해서 그 기준이 되게 좀 상향돼 가지고서 MRI를 보험으로 찍어준다는 게 굉장히 위험 부담이 커요. 나중에 실사 나오고 막 그런다고요. 그래서 MRI를 건강보험으로 찍어주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뭐 자기가 알아가지고서 뭐 그런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서 MRI를 찍어줬다고 하는데, 나는 삐끗했는데도 불구하고 찍어준대. 뭐 거기 원장님의 소신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나로서는 득은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를 보셨다고 생각하실 건 아니에요. 다만 문제는 그냥 그저 옛날에 그 옛날 친구들, 옛날 교통사고 나봤던 친구들의 조언만 듣고서 그냥 아프지도 않으면서 그냥 드립다 가가지고서 들어 누웠다든지, 아니면은 아프지 않은데 MRI 찍어달라고 바락바락 우겨가지고서 아니면 아픈 척을 해가지고서 막 네이버 막 찾아가지고서 디스크 전형적인 증상을 막 외운 다음에 디스크인 것처럼 막 해가지고서 그렇게 어거지로 막 MRI를 찍은 거, 그렇게 해가지고서 치료비를 높여가지고서 합의금을
높게 협상하려고 했던 그분들은 조금 문제죠. 아픈 것도 있는데 뭐 이게 뭐 괜히 이렇게 돼버리면은 합의금 협상도 되게 어려워져요. 이제 치료를 좀 적극적으로 받을 수가 없거든. 이게 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쌍방과실인데 입원하고 MRI 찍고 이랬더니 나를 조금 그 다음에 있는 병원에서는 조금 홀대하는 것 같다. 뭐 그럴 수 있는 거라는 거 알겠죠?